안녕하십니까. 실드그린의 서한동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시리즈로 쭉 나갈 건데요. 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전자기기들이, 주방기구들이 얼마나 전자파를 발생을 시키고 얼마나 또 거리를 띄우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 전자기기를 폄하하거나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그럴 의도가 아닙니다. 전자기기는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정이나 또는 우리 편의점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기 중에 하나겠죠. 전자레인지. 자, 전자레인지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전자파가 발생을 합니다. 음식을 직접적으로 데우는 RF파, 고주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통신파라고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 60Hz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저주파도 사용합니다. 저주파는 전기장, 자기장을 발생시키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리즈의 첫 번째로 전기장을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우선 기본 베이스 전기장을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측정기는 독일 기가헤르츠 솔루션사의 측정기고요. 전기장 측정기 중에 사람이 인체가 가까이 가도 간섭이 잘 안 되는 괜찮은 측정기입니다.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죠. 자, 이 녹색 선은 동서남북으로 45cm 정도를 띄워서 같은 거리에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앞면에서 이렇게 노출된 경우가 많지만, 어떤 때는 벽을 두고 뒤쪽에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룸이나 벽 그런 쪽에서는 더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노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서남북 측정을 다 해봅니다.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14V, 17V였는데 전원을 연결을 하고 나니까 더 떨어졌습니다. 3V, 4V. 이유는 아까 콘센트가 연결이 되면서 접지 단자로 인해서 전기장이 발생 전기장을 접지를 통해서 상쇄를 시키는 경우가 되겠죠. 가동을 해도 마찬가지 결과였습니다. 가동을 하니까 조금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모든 전자레인지가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사용한 지가 한 10년이 조금 더 넘었기 때문에 최신 전자레인지는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자, 전기장, 자기장, RF 세 가지 종류의 전자파를 전자파라고 얘기하기는 하지만은 세 가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RF는 전기장이고 저주파는 전기장, 자기장을 측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전기장을 측정을 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장, 저주파 전기장 측정에 연이어서 자기장을 측정하겠습니다. 자기장도 역시 베이스 자기장을 먼저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가동을 했을 때 자기장을 측정합니다. 이 측정기도 역시 기가헤르츠 솔루션사인데 NFA1000이라는 그런 자기장 측정기입니다. 자, 베이스 앞부분이 0.1mHz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 빨리빨리 이동하겠습니다.
0.1112 뭐 대동소이합니다. 0.13 0.11 자, 한 번씩 크게 좀 비춰주시고요. 자, 전원을 한번 좀 꼽아 보겠습니다. 전원을 꼽으니까 0.1112에서 0.51로 조금 상승을 하죠. 자, 접지가 돼 있어도 자기장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기장을 제거시키지 못합니다. 아까 전기장은 접지가 돼 있으니까 제거가 됐죠. 아까 0.1112에서 0.2 정도 상승을 합니다. 조금씩 0.43 이쪽도 뒤쪽도 상승했죠. 0.71 여기는 많이 상승을 했네요. 자, 전원을 넣은 상태에서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가동을 하니까 급격히 올라가죠. 43mAh, 44mAh, 14mAh. 55mAh. 뒷부분은 많이 올라가네요. 뒤쪽에서 RF 통신 신호를 발진을 시키기 때문에 43mAh. 자, 자기장을 발생을 시켜서 통신파를 또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음식을 데우는, 통신파가 이제 음식을 데우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기장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조금 끄겠습니다, 이제. 자, 바닥하고 또 높이 위치 차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높게 올라가면 22mAh 정도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18, 9mAh. 지금 수평적인 부분은 44. 아래쪽 같으면 23, 한 30cm 떨어졌죠. 그래서 거리 높낮이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44mAh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체 보호 기준은 833mAh입니다. 자, 10분의 1도 안 돼. 그러면 괜찮습니까? 자, 인체 보호 기준이 833이라고 해서 832는 괜찮고 833은 위험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낮을수록 좋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0.12 정도였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기기 그 자체도 그 건물이 아니다 그러면 0.012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건물 안이기 때문에 0.1에서 0.3, 뭐 0.5 정도는 나옵니다. 전기를 쓰기 때문에. 자,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 자연 상태에서 비교를 하자. 또, 우리 일반적인 상황하고 지금 특수한 상황하고 비교를 하자. 자, 비교돼야 됩니다. 자, 국가 인체 보호 기준도 비교를 해야 되지만, 자, 자연 상태, 또 다른 사무실과의 비교. 하는 게 전자파를 안전한 환경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주파 면에서 전기장, 자기장을 재봤는데 45cm 정도에서 전기장은 안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뭐 상승이 그렇게 많이들 안 됐잖아요. 거꾸로 이제 가동할 때 내려가기도 했고, 그러나 자기장은 43mAh, 26mAh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국가 기준은 833mAh지만은 우리나라의 전자파 적합성 인정도 기준은 2mAh입니다. 스웨덴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비하면 20배잖아요. 자, 전자레인지, 저는 학생들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게, 전자레인지 편의점에서 이렇게 넣고 그 앞에 서서 기다려요. 이렇게
굉장히 저는 그 부분들 못하게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스티커를 좀 붙여서 또는 편의점 업계에서 계도를 하거나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참 자라나는 사람들은 전자파를 흡수했을 때 그 흡수율이라든지 내부의 인체 변화가 성인하고 다르게 더 유해하다는 게 일반적인 연구 결과들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공부에 지쳐 있는데 전자파마저도 편의점에 가서 끼니 한 끼 해결하려고 전자파마저도 많이 흡수를 한다면 학생들 건강에 치명적이겠죠. 부모님들도 주의를 좀 주시고 편의점에서도 좀 보호 캠페인, 학생들 건강 보호 캠페인. 누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걸 허용을 하겠습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 그런 캠페인. 화면에서 2m 떨어졌을 때 한번 숫자를 봅시다. 1.6mgauss. 자, 최소한 2m 정도는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1.5m만 하더라도 3.4, 3.3mgauss. 자, 2m 이상 떨어지도록 권장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직접적으로 데우는 역할을 하는 RF 통신파. 자, 지난 시간에는 저주파 전기장, 자기장 측정을 했었고요. 자기장이 위험하다. 2m 이상 띄워라.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자기장이 발생하면서 자기장 발생기가 저 RF 통신 신호를 이 기기 내에다가 방사를 하게 됩니다. 자, RF 통신파는 우리 와이파이 파하고 똑같습니다. 2.4GHz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1초에 24억 번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띈다고 보면 되겠죠. 자, RF파는 전기장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저주파 전기장보다는 약하지만 약하다고 그래서 1대1로 저주파 전기장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저주파 전기장은 파장이 굉장히 빌딩만하게 크고요. 산이나 빌딩만하게 크고 RF 신호 2.4기가는 거의 2, 3cm, 4cm 정도로 보셔야 돼요. 5G 통신파는 그것도 더 작아지죠. 작아진다는 건 뭐냐면 인체 흡수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인체 흡수가 많이 되면 열적 작용,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비열적 작용 전자파로 인한 인체 교란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전문가 분께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방송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외국에서 시험을 하다 보니까 RF 이 신호가 눈에 영향을 미쳐서 백내장이나 기타 병을 유발한다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수분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눈에. 좀 관가하는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좀 관가하고 좀 더 조심하라고 좀 얘기를 해줄 부분은 눈만 그 수분이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체의 70%, 60%, 70%가 수분이라고 하지만 그 수분의 대부분은 림프나 아니면 혈액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가슴이 혈액이 가장 많겠죠. 가장 많이 혈액이 이동하는 데죠. 앞에 이렇게 지금 낮게 있지만 편의점이나 가정에는 이렇게 높게 있지 않습니까? 가슴 부위, 복부 부위, 또는 생식기 위치 이렇게 민감한 부위에 가깝게 이 전자레인지 앞에 있으면 자기장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통신파도 문제가 됩니다. 자,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동하지 않을 때 자, 밀리와트 단위로 재겠습니다. 좀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0.03으로 보죠. 밀리와트. 측면 같으면은 0.012. 자, 지금은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RF파는 아닙니다. 고주파는 아닙니다. 저 창문을 통해서 또는 복도에 있는 통신 중계기를 통해서 벽체를 넘어서 오는
또는 우리 사무실에서 이용하고 있는 와이파이, 저희들은 와이파이를 0.03에서 0.05로 실내에 노출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가동을 했을 때 2000mW라는 2000 마이크로와트라는 얘기죠. 자, 측면은 더 높게 나오죠. 측면은 6mW, 7mW 왔다 갔다 하는데 6000, 7000 마이크로와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뒤쪽은 더 많이 나오죠. 14, 15. 네, 이쪽 부위에 아마 RF 발생기가 있을 겁니다. 13이면 13000 마이크로와트. 우리가 보통 실내를 150 마이크로와트 이내로 유지하자. 뭐 저희들 같으면은 30에서 50 마이크로와트로 유지를 하는데 지금은 3mW, 3000 마이크로와트라는 얘기죠. 자, 전면 같은 경우도 발진이 제대로 됐을 때는 8000, 7000 마이크로와트, 7mW 정도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자, 자기장도 위험한 수준으로 노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RF 고주파 2.4GHz 대역의 이 통신파 영역도 보통 우리 일반 자연적인 국가에서 기준하는 어떤 인체 보호 기준은 1000만 마이크로와트입니다. 지금 이거로 측정했을 때 7000 또는 14,000, 5,000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뭐가 문제되느냐? 자, 그렇게 보면 문제될 거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자연 상태에서는 뭐 10 마이크로와트도 나올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일반 도시에 우리 가정의 평균적인 이동통신을 쓰고 와이파이를 쓰고 그러는데 와이파이 기기 앞에서 바로 측정하지 않는 한은 대부분 100 마이크로와트에서 왔다 갔다 좀 높아도 300, 400 뭐 와이파이를 빵빵하게 튼다 그러면 300, 400 되죠. 물론 와이파이 기기 앞에서 바로 이렇게 재면 뭐 10,000, 20,000 이렇게 나오죠. 2만 마이크로와트. 또 중계기가 창 바로 앞에 있을 때 10m 이렇게 있을 때는 뭐 6,000, 뭐 12,000. 뭐 어떤 저 서울의 치과 같으면은 중계기가 2, 3m 앞에 이렇게 있는데 거의 뭐 4, 5만까지도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자, 자연 상태하고 비교, 다른 사무실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밀리와트로 0.2mW 이상 그 마이크로와트로 환산을 하면 200 마이크로와트 이상 이렇게 나오는 공간 기기 앞에서 이렇게 가깝게 있다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자, 번외로 조금 더 떨어져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 정도가 한 2m 정도인데 저쪽 기기가 좀 보이도록 합시다. 자, 전자레인지가 이 정도 떨어져도 2mW 2000이 넘죠. 자, 가능하면 기기로부터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십시오. 아까 자기장도 2m 이상 떨어져라 했는데 전기장 RF는 2m가 아니라 4, 5m 이상 떨어져야지 안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녀 건강, 주부들 건강을 위해서 꼭 지켜주십시오.